10페이지 문제 136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을 먼저 봐야 돼요.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 있죠. 이것을 말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재판으로 하면은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부터 등기하면 등기 시부터 각자가 소유자가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먼저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그럼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은 대항할 수 있고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똑같은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부동산 환매. 부동산 환매도 5년이죠. 연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의 방법. 우리가 이제 분할 방법은요, 먼저 협의상 분할을 해요. 협의상 분할을 해. 근데 이 협의상 분할은, 협의란 말이 뭐예요? 협의란 말이 뭐예요? 협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 협의상 분할은 먼저 현물 분할이 있고요. 현물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고요.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이 있어요. 대금 분할 이렇게요. 현물 분할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현물 분할 이렇게. 가바구라고 뚝 자르는 거죠. 두부 썰듯이 쓰는 거 현물 분할이죠. 여러분 우리 시장 가서 두부 한 모금 가져오면 옆집에서 나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반띵 딱 하는 걸 현물 분할이죠. 알겠죠?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 가죠. 다 갖고 을한테 돈으로 주는 것을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요. 대금 분할이요. 대금은 뭐죠? 대금은 뭐예요?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죠. 그러니까 제3자, 가바구라가 아니고 제3자 평. 제3자한테 팔고 갑과 을이 각각 돈으로 나눠 가는 거. 그걸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상은요, 협의를 하면은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등기해야 각자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그런데요,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한 번 협의가 되잖아요. 절대로 재판상 분할은 못 해. 협의가 안 될 때만 재판상 분할을 해. 협의를 하고 나서요, 을이요, 다퉈. 나 이쪽으로 달라고. 안 돼. 그건 재판상 분할은 못 해. 알겠죠? 재판상 분할은요, 먼저 원칙. 재판상 분할은 원칙, 현물 분할을, 현물.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여기는요, 협의상 분할은 선택이에요, 선택.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때는 뭔다? 경매. 이런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현물이에요? 가격이에요? 대금이에요? 경매는? 그래서 이것을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요.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 판례가 뭐랬냐?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데 경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재판은요, 이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형성권에 의한 재판이죠. 형성 판결로서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부터 소유자가 돼. 그런데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할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분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분할하는 방법은 보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4명 있어요. 이게요, 60평이에요, 60평. 60평인데 4명이서 15평씩 나누어 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야? 60평이면 6억이잖아요. 그런데 15평씩 나누면 1억 5천 원 준다, 안 준다? 줘? 15평인데 평당 1,000만 원 줘요? 안 주죠. 그럼 이런 경우는 14명이서 분할하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가는 게 낫겠어요? 돈으로 나눠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때 판례가요,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현물로 분할하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때 이제 경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400평이 되겠다. 400평? 400평이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이 분할할 수 있죠. 그럼 분할할 때는 먼저 지분의 비율과 동일하도록 분할을 해. 동일하게 분할했죠? 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유리하죠? 정. 갑을 병은 다 맹지니까 손해죠. 이렇게 손해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는 경제적 과부족을 조정을 해.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해. 어떻게 조정한다? A한테 제일 적게 주고, 면적이 제일 비싸니까. 다른 사람 맹지니까 좀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이 정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한테 돈을 좀 주든지, 돈을. 맹지니까 이 사람들은 평당 500이고 자기는 1000이다. 그럼 돈을 좀 주든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갑이 분할하자 하니까 을하고 병하고 정은 그냥 공유로 남고 싶어. 그러면 세 사람은 공유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병은 자기는 싫대. 이번 기회에 그냥 이거 처분하고 말겠대. 그런데 판사가 강제적으로 분할 공유로 남으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것은 또 안 돼,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은 공유물을 분할하죠. 공유물을 분할하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더니 지분 비율을 조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각자 4분의 1씩인데요. 지분 비율을 조금씩 너는요 4분이니까 25%인데요. 너는 그냥 보니까 큰형이네, 맞이네. 그러니까 너는 그냥 20%만. 너가 25%, 너는 20%, 너는 28%, 너는 27%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면 돼요. 지분의 비율을 조정하면 안 돼. 공유물을 분할해. 물건을 나누어라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딱 분할하고 났더니 정한테는 유리한데 갑을병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갑을병이 정한테 너 이거 다 가져.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줘. 분할하고 나서 한 사람이 다 갖고 나머지한테 돈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자요,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3분의 1 지분. 이름 아까 말했죠. 지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때는 원래는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무슨 행위다? 저당 설정은 무슨 행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지분을 처분한다.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각자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1억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았다.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죠? 1억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 뭐예요? 돈 다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돈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런데 이것이 돈 갚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어. 분할이 됐어. 분할이 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어. 분할이 돼서. 여기가 갑, 여기가 을, 이렇게 분할이 됐어. 분할해서 돈 받기 전에. 돈 안 갚았는데.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 말했죠. 지분 어디에 미쳐? 공유물 전부에 미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저 지분 위에 있으니까 공유물 전부 위에 돈 다 받을 때까지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이.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 공유물 전부에. 그런데 돈 안 받았는데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A의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A의 저당권은 어떤다? 이 분할물, 이 부분에만 집중된다. 집중 OX. X. 아까 말했어.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 위에 미친다. 지분 2분의 1만큼.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하죠. 그러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지분 비율로 뭐란다?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 이것을 우리 뭐다? 공유물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별거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공유물 분할이 시험이 안 나와요. 아까 우리 공유했죠, 공유에서 이 전 시간에 했던 설명이 있죠. 다른 모든 국가고시는 거기에만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공유물 분할이 꽤 나왔어. 몇 번. 알겠죠? 그건 왜 그런가? 다른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할 같은 것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직접 관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우리가 공유물을 재판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굳이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토지를 분할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알겠죠? 또요, 친구가요, 친구한테 땅 분할해가지고 주면서 집 짓고 살아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단 말이죠. 직접 우리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 한번 보셔요. 공유물 분할이죠? 자, 1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봐봐. 공유물은요, 봐봐. 분할은 어떻게 하냐, 분할은 각자가 청구해, 분할하자고. 각자가. 그러면 전원이 참여해야 돼.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없죠? 그러면 그 분할은 무효가 돼. 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각자가 청구해. 그러면 전원이 참여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무효가 돼. 2번,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몇 년? 5년. 그 다음에 분할 금지 약정 줄고, 그 다음에 분할 금지 약정이 있고, 갱신할 때부터 몇 년 넘지 못한다? 5년.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 대항력을 취득해.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해. 등기하면. 여러분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있네. 등기, 동그라미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 등기됐죠? 대항력이란 말은 뭐냐? 물권적 효력 줄고, 물권적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 그것을 물권적 효력이라고 그래.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을 가짐으로 지분권의 승계에도 효력이 미친다. 4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봐봐요. 지분의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죠? 지분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지분 처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공유 토지가 분할됐죠? 분할? 돈 갚았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저당권은 분할받은 토지에만 미친단 말은 집중된다 이 말이죠? 분할받은 토지에만 OX, X 써.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5번. 대금 분할의 경우, 대금 분할. 대금이 뭐죠? 써. 대금 동그라미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죠. 대금 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줄고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진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질 때 이때는요,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져.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알겠죠? 그냥 담보 책임이 아니고 지분의 비율로. 그럼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건 몇 번? 4번. 4번이 틀렸죠? 집중된다? 틀렸죠? 자, 137번은요.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의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줄고 협의상 분할. 협의 안 되죠? 그때 뭐를 한다? 재판상 분할. 그래서 법원의 분할을 청구 줄고 법원의 분할을 청구를 재판상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재밌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협의상 분할은 뭐든지 다 되죠.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 다 되죠. 그런데요,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 먼저 무슨 분할을 한다? 현물 분할하고, 현물이 안 되면 무슨 분할을 한다? 경매하죠. 그러면 재판상 분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의 법원은 동일하게 법원은 경매를 명한다고 돼 있죠. 이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에요? 재판상 분할이에요? 재판상이죠. 왜? 법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판상 분할은 말은 없죠? 없어도 법원이란 말이 있으니까 재판상이죠. 먼저 협의를 하고 현물로 하고 안 되면 경매한다 이 말이잖아요. 경매를 무슨 분할이라 한다? 경매를 무슨 분할?
대금 분할 이렇게. 3번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아까 얘기했죠. 분할을 했어. 분할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한테 너 다 갖고 우리한테 돈으로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 저기는 갑을병 중에서 정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갑을병에 대해서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냥 일단 분할하고 나서 너 다 가져. 우리한테 그냥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4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란 말은 뭐다 했죠? 소송 중에 상호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거죠. 조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없이 틀렸죠. 등기해야 이렇게 없이 틀렸다.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지분의 비율,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138번 공유물 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다? 줄과 다른 공유자 전원. 그래서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1인이라도 탈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약정은 갱신. 몇 년을 범위안에서 맨 끝에 플러스 5년. 3번 현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죠? 공유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X, 공유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공유로 남으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유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유로 하면 안 돼. 4번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말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보면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이렇게 성립, 그럼 분할이 협의가 성립됐죠? 맨 끝에 협의가 성립되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이 돼 안 돼? 안 돼. 협의가 안 될 때만 재판상 분할을 해. 그래서 맨 끝에요,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분할의 소가 뭐죠? 재판상 분할이죠. 5번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 분할하죠. 분할 부문의 줄과 경제적 가치의 과부정을 맨 끝에 금전으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즉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39번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고 분할 청구로 분할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2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어.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분할을 청구를 못해. 합유는 언제 분할한다? 조합이 해산이 되면 공유물 분할에 의해 따라서 분할할 수는 있다. 자, 3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또 나왔죠?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줄고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OX, X, 집중된다. OX, X. 4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죠. 이건 재판상 분할이죠.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무슨 분할 원칙? 재판상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이 안 될 때 경매 대금 분할을 한다 이 말이죠. 5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 분할에 관한 협의상 분할이죠.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없다.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합의죠. 이제 우리가 공유분 분할 다 끝났어. 이제 합의하고 총리만. 1번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합의자 1인 봐봐. 합유 봐봐. 합유. 자, 여러분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삼형제가 있어. 갑을병. 삼형제가 있어. 삼형제가 있는데요. 갑을병, 병 삼형제가 있는데 갑을병이요.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어. 공동으로 매입을 했어. 공동 매입. 두 번째요. 조상이에요. 묘지로 쓰기 위해서 갑과 을이 묘지를 쓰기 위해서 땅을 사서 갑과 을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샀어. 갑을 병이. 형제인데, 삼형제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공유합의 총유. 이걸 뭐라고 그래? 삼형제가 땅을 샀어. 그냥 땅 샀어. 삼형제가 돈 1억씩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냥 공유라고 그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 뭐라고 그래? 총유라고 그래. 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조합. 이런 농협협동조합 아니라고. 농협협동조합은 단독 소유라고. 법인이라고 거기는. 여기 말하는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 걸 조합계약이라고 그래. 우리 예를 들면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 그건 아니야. 그것은 자기네들 조합은 그건 뭐다? 그것은 법인으로 등기가 된 것은 단독 소유예요.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사무소 운영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도 다 조합이에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업을 목적으로 합의. 묘지, 묘를 쓰기 위해서 총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하고 을만 돈 냈어. 왜? 병은 아직 미성년자 동생이라서 돈 안 내고. 여기서 총유는 갑하고 을이 샀죠? 누구 총유이다? 1번 갑을, 2번 갑을병.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여기서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좋아. 오케이. 그럼 교회 가죠? 교회 갈 때 헌금해, 안 해? 하죠.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교회 교인이다, 아니다? 교인 아니요? 아니요? 교인이요? 그러면 교회 끝나면은 국수 먹는다, 못 먹는다? 빨리 먹는다, 늦게 먹는다? 빨리 먹어. 왜? 창피하니까. 빨리 먹고 도망가. 그래서요, 우리 보면 교회에서 보면 끝날 때 가서 국수 제일 먼저 탱탱한 국수 먹는 사람 있죠? 헌금 안 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헌금한 사람은요, 뭔가 뿌듯하게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얼굴 알리느라고 깜박 시기를 놓쳐가지고 탱탱 부른 것만 먹어요. 알겠죠? 늦게 와서 국수 먹는다. 헌금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교회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총유는 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도 세 사람 것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 토지가요, 수용돼서 수용돼서 돈 나눠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갑만 얼마 가져간다? 갑을병이 다 갖는다. 아까 세 사람 총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목사하고 싸웠어. 나와야 되겠죠? 벽돌 한 장이라도 가지고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왜요? 지분이 없으니까. 나오면은 교회 재산은 누구 거다? 나를 빼고 나머지 교인들의 총유라니까요. 그래서 총유는 그래서 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요 종중에서 뭐 산다 가죠? 그러면 일단 얼굴을 내밀지 마. 알겠죠? 그래도 내 몫은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알겠죠? 그것을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요 5점반 학생 한 사람 보니까요, 자기네 그 시댁에요 묘지 이장 왔는데요, 가가지고 3일 동안 있었다 가더라고요. 잘했다고 했는데요, 안 가도 무방해. 알겠죠? 그래도 그 땅 나중에 수용되면 내 목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안 주면은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총유니까 전부 다 사인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됐죠? 자, 다시요. 그래서 합유는 어떻게 하냐? 합유는 어떻게 하냐면, 합유는요 지분은 등기를 못해요. 합유자만 등기라고요. 이것이 가만히 놔두면 공유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세 사람은 합유이다고 하는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유는요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요. 그런데 합유자가 3명인데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두 사람은요 갑한테 명의를 신탁하는 거랑 똑같아. 내 건데 한 사람한테 있으니까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합유인데요, 한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이다, 이렇게. 2번, 여러 사람이 조합체 줄고 총유가 되고. 틀렸어. 조합체 그럼 뭘 한다? 합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줄고, 법인 아닌 사단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교회 종중이죠? 교회 종중. 그것을 뭘 한다? 총유. 2번 틀렸어. 3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 포기 줄고. 또 나왔네. 이거 지금 계속 나와. 지금 최근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합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퀄 법률 행위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봐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예요. 186조 법률행위는 등기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변동이론은 등기 없이 틀렸어. 등기해야. 4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을 못해. 아까 우리 얘기했죠. 공유 지분은 각자,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 알겠죠?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처분을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처분할 수 없다. 맞죠? 4번 5번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 원인 무효 아까 말했죠. 합유하고 공유하고 둘 다 지분이 있으니까 똑같다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죠. 그래서 합유 지분에 무효인 등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청구해. 뭐라고? 각자 보존행위로서 말소 청구해. 말소 청구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141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분할 청구 못해. 합유는 분할 청구가 없어.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 또 써. 전원의 동의 없이 줄 것이고 합유물 처분도 안 돼. 지분 처분도 안 돼. 합유는 합유물 처분도 안 되고 지분 처분도 안 돼. 2번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얘기했죠.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가요 합의 있죠. 대표적인 또 뭐가 있냐? 계모임도 있어요. 여자들 계모임 그것도 합의예요. 순번계 낙찰계 말고 순번계도 합의예요. 그런데 엄마가 사망했다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내미가요 엄마를 상속해서 엄마 친구들 계모임한 데 가서 홀라테 가서 지루박 밟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거 딱 보면 알겠죠? 합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 특약이 있으면. 알겠죠? 합의가 있으면. 포괄승계는 뭐죠? 포괄승계는 상속한다 이 말이죠.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틀렸죠? 3번 합유는 조합체 해산에 의해서 종료가 되죠. 해산하면 어떻게 된다? 분할을 청구해. 분할. 합유물 분할. 이때 분할해. 조합이 해산하면 분할을 해. 4번 동원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 등기를 했다면 그 공유 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대해서 뭐한 거나 마찬가지다. 명의시탁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5번 공유물에 대한 보존이죠.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뭐가 똑같다? 합의하고 공유는 똑같아. 보존은 각자, 관리는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처분은 전원의 동의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뭐라 나왔어? 합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합유 근데 틀린 게 뭐죠?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인데 합유 지분은 뭐다? 전원. 공유물 처분과 합유물 처분은 뭐다? 전원의 동의. 둘 다 똑같으니까. 됐죠 지금? 오케이. 정답 몇 번이다? 2번 142번 합유 지분 포기가 적법하죠? 지분 포기가 적법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줄고 균분하게 귀속을 해. 문제는 뭐다? 뭐가 있어야 된다?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왜? 합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합유물의 처분 뭐라고? 합유물 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건 과반수다. 전원이다. 전원의 동의. 전원 틀렸어. 3번 합유물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대. 인정 안 되지만 해산하면은 인정이 돼. 아까 얘기했죠? 해산할 때 분할이 인정된다. 3번 맞고 1번 2번 틀리고 4번 갑과 을이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갑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니까 갑의 상속인가 합유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속 안 돼. 을이 단독 소유가 돼. 을이 단독 소유. 그리고 을이 단독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갑의 상속이란 때는 금전으로 청산을 해. 돈으로 나누어주면 돼. 알죠? 계산해서. 갑의 상속이란 때는 금전으로 청산을 해. 알겠죠? 뭐가 안 되니까? 상속이 안 돼. 4번 틀려. 5번. 아니요, 3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 5번 안 했으니까 잠깐.
합의무례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 등기죠. 원인무효 등기죠. 원인무효는 뭘 한다? 각자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한다. 각자가. 그래서 여기 142번인가요? 142번 틀린 것이 아니고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몇 번? 3번 이렇게 3번 알겠죠? 3번이 정답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3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이렇게. 자, 143번은요 이제 총류죠. 총류는 뭐죠? 법이라는 사단이. 우리 봐봐요. 최근에 합유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총류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합유가 28회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알겠죠? 총류는 나오지 않고요. 자, 1번 법이라는 사단이죠. 법이라는 사단 써 종중교회 재건축조합. 종중교회 재건축조합. 이것은 법이라는 사단은 어디하고 같이 연결된다? 표현대리.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법이라는 사단의 사원이 집 앞에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류고요. 2번 총류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이라는 사단의 줄고 구성원 전원 또는 사단 명의 사단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대표자 개인 명의 절대로 안 돼.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안 돼. 여러분요,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 재산은 교회 목사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등기한 경우 있죠?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각자 동남이 보존 동남이 절대로 안 돼.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3번 틀려. 4번 총유물의 처분, 그 다음에 처분 관리 다 뭐로 한다? 사원총회 결의.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5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 줄고 금전 채무를 보증 이퀄 의무 부담 행위. 여러분요, 의무 부담 행위는 누가 하죠? 의무 부담 행위는 누가 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총칙 첫 시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채권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다.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줄고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퀄 의무 부담 행위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그 하나 더 지워 그 돼 있죠. 그래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비법인 사단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144.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 사단이 그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한다. 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무조건 일단 뭐로 들어간다? 사원총회 결의. 2번 법이라는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3번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종전교회 재산은 거기 줄고 잔존교인들의 총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이다. 아주 중요해. 봐봐요. 분열 당시 교인들 총유 그러면 큰일 나. 한 번 나간 사람은 끝이야. 교회 나가면 끝이라고 그랬죠? 나간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같이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은 끝이에요. 아니, 나간 사람은 끝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잔존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란 말이 뭐죠? 여러분 봐봐. 교단 탈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복음 교회가 장로교 교단으로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헌법을 바꿔야 돼. 교회 헌법.
교회 헌법을 뭐라고 그래?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을 변경해야 돼. 우리 민법에요, 법인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얼마의 동의다? 3분의 2. 이렇게 3분의 2. 그래서 교회가요, 교단을 변경하는 3분의 2.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 3번, 4번은. 5번,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실해. 이게 뭐죠? 교회에서 나가면 끝이야. 취득하면 취득해.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야. 오늘부터 나가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45. 법이라니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되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줄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 아까 중요하죠?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알겠죠? 교회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 2번,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어떻게 한다?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 3번,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뭘 한다? 사원총의 결의. 4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줄고, 무슨 말이죠? 이것은 총의 결의 없이 총유물인 교회의 재산을 처분 그다음에 재산을 처분,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여러분요,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총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준용할 수 있다. 틀렸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틀렸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표현대리에서. 5번,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죠. 그러면 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종중총의 결의. 종중총의 결의 거쳐 무슨 명의? 종중명의. 또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구성원 전원. 알겠죠? 왜요? 총유는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교회 재산에도 교회 목사의 단독 이름이나 종중의 종장 개인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구성원 전원. 어떻게 한다? 사단 명의. 이렇게 돼야 돼. 구성원 전원 또는 뭘 한다? 사단 명의.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 더 있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146번. 1번,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줄고 합의우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지분 밑에 와서 합의우물하고 지분은 동의 없이만 처분 못해. 2번, 설립 등기된 법인은 단독소유야. 단독소유. 등기가 되면 단독소유. 뭐요? 총유 형태 아니에요. 총유가 아니에요. 단독소유. 단독. 3번,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명의수탁이 유효하죠. 수인을 수탁자로 하죠. 수인을 수탁자 하는 명의수탁이죠. 맨 끝에 공유관계예요. 공유관계. 그럼 옆에다 써. 여기서 뭐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옆줄 긋고 합의예요. 그건 합의야. 왜요? 봐봐. 여러분, 우리가 신탁법상이죠. 신탁법상은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근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각자가 소유자예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각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면 합의라고 그랬죠. 각자가 1대1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런 봐봐. 그냥 봐봐. 갑이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명의싹을 하면 이놈이 팔아먹을지 모르니까요, 명의싹을 5명한테 명의싹을 했어. 5명한테. 그러면 수탁자가 5명이 되잖아요. 그 수탁자들끼리는 뭐로 본다? 공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 못한다? 못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공유.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합유. 다시. 그냥 수탁자가 여러 명이야. 공유. 그런데요, 신탁법상 여러 명이다. 합유. 자, 4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한다?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한다?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서 한다. 5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그럼 맨 끝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귀속하죠. 지분을 포기 줄고, 지분을 포기했어? 지분 포기 줄었어? 맨 끝에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죠. 비율 기속. 그다음서 플러스 등기해야 물권 변동. 포기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설립 등기된, 아니요, 등기된 법인이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농협, 협동조합원 뭐죠? 등기가 됐죠? 그건 단독 소유예요. 알겠죠? 왜요? 봐봐요. 법인은 사람이라니까요. 법인도. 우리도 사람이죠? 자연인도 내 거면 단독 소유죠.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법인도 단독 소유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아직 설립 등기가 안 된 사람, 설립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구성원 전원의 총유로 보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총유와 단독 소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등기가, 얘를 봐봐. 여러분, 잠깐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법인은요, 발기인이 있고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처럼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 민법상 법인을 얘기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등기를 해요. 성립이 아니고 설립 등기. 그러면 이때 이 등기 하잖아요. 이 등기하게 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해. 권리 능력을 취득해요. 권리 능력. 그럼 우리 자연인으로 보면 자연인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둘이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해서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난자와 정자가 모여가지고 뭐를 한다?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착상을 하죠. 착상을 해가지고요. 쭉 가가지고 여기서 뭐다? 태어나죠. 출생을 하죠. 알겠죠? 그럼 출생하면 여기서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자연인은요. 법인은 등기를 해야지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출생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한다? 출생하기 전까지는 태아나가죠?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니에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사람이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이 사람은 A는 태아가 아니라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등기를 해야지 권리 능력이 있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여기 이것을 권리 능력이 지금 있다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또는 재단이다. 이렇게 권리 능력이 없단 말은 법인이다 아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잖아.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것을 말한다. 비법인 사단이다. 알겠죠? 이걸 닮아라. 비법이 뭐죠? 아닐 비죠? 아닐 비를 뭐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소유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재산의 소유 형태를 뭐라 한다? 총유라고 얘기한다. 총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냐? 뱃속에 있는 태아다. 태아. 알겠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아직 등기만 안 했지, 아무튼 뭔가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배가 불러 있잖아요. 딱 보면 임신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단지 등기. 왜 등기가 없겠죠? 등기하면 주무관청에서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간섭 받기 싫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있죠. 교회는 우측 뭐죠? 문화체육부야? 뭐야? 문화관광부야? 아무튼 너무 많이 얘기할까? 아무튼 문부 있죠.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알겠죠?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요, 교회로서 이렇게 지위도 보장받고 교회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로 한다?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죠. 조그만 교회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됐죠, 지금? 이렇게. 자, 이것을 권리 능력 없는 것, 비법이니까 법인 아닌 사단. 다 똑같은 말이다. 태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앞에 선의 취득하고요. 부합, 혼합,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안 했죠? 여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마요, 전세권까지 다 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요. 여기 뒤에는 이제부터는, 봐봐. 우리가 지금 앞에요,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공동소유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금방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설명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전세권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전세권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